안녕하세요.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취득세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문제집 70페이지 볼 차례죠. 70페이지 맞습니까? 74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 문제 37번부터 볼 차례입니까? 37번부터 32번 전번 시간 했죠? 36번까지 했죠? 거기에 보면은 74페이지 37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전번 시간에 과세 표준이죠. 취득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셈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이 되게 되죠. 세금 계산을 이와 같이 하고 오늘 과세 표준 남아있는 부분하고 세율이죠. 과세 표준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1번이 신고가액이었죠. 2번이 시가 표준액이다 그랬고, 세 번째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경우가 6가지가 있었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입증. 6번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신고죠.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이 된 경우, 그래서 6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상으로 취득하면 제외됐죠.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으니까. 그리고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도 제외되고, 6가지를 암기하고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할 때는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아니면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37번에 보게 되면, 37번은 거기에서 과점 주주 문제죠. 과점 주주. 아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죠. 그래서 과점 주주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자,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가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재산 중에서, 법인의 재산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총 가액에다가 곱하기 지분 비율을 곱해야 된다 그랬죠. 지분 비율을 곱해서 법인의 재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골라서 그 과세 대상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과점 주주 과세 표준. 거기에 37번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 과점 주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법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숫자로 물어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러면 거기 보게 되니까 가 자료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 현황 나와 있죠. 증자 전의 자산가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 금액이고, 건물이 4억이고 차량이 1억이고 토지가 5억이고 현금이 2억이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4가지가 법인의 재산이야. 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이 4가지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러면 건물이고 차량, 토지, 현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의 재산 중에서 뭔만 구분을 해라겠습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만. 그러면 4가지 중에서 건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차량도,
과세 대상이고 토지도 과세 대상이죠. 현금은 아니죠. 현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현금 빼고 건물, 차량, 토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언제나 그런 회사, 법인의 재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현금 빼니까 건물 4억에다가 차량 1억에다가 토지 더하니까 10억이죠.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법인의 재산이 총 얼마가 되냐면 12억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얼마입니까? 10억이다. 10억. 이런 내용입니다. 12억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얼마가 된다? 10억. 그놈에다 곱하기 지분 비율을 곱해 주시면 돼. 그러면 지금 주식 아래 주식 발행 현황이 2015년도 3월 10일 날 설립 시 발행 주식이 5만 주 그랬죠. 회사가 5만 주를 발행했고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가 10만 주죠. 그런데 아래 갑의 주식 취득 현황은 2015년 3월 10일 날 설립할 때 3만 주를 취득했고 3만 주. 그리고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죠. 그러면 지금 주식 현황을 보게 되니까 설립할 때 회사가 5만 주를 발행을 했고 5만 주를 발행했고 갑이 취득한 주식이 3만 주였죠. 그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5만 주인데 3만 주를 취득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5만 주에 3만 주는 3만 나누기 5만 하면 되죠. 60%를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60%면 50%를 초과하니까 과점 주주가 되죠. 근데 설립시니까 취득세 이때 과세 안 됩니다. 설립시니까. 그랬다가 증자할 때 증자 후 회사 발행 주식이 10만 주라고 지금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갑이 4만 주를 추가 취득했다. 원래 3만 주에서 4만 주를 추가 취득하니까 몇 주가 됩니까? 7만 주가 되죠. 7만 주. 그러면 회사가 총 증자 후에 총 발행 주식이 10만 주가 되게 되는데 갑이 7만 주를 취득을 했으니까 이제 몇 프로입니까? 70%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70%가 되었다. 그러면 60%에서 70%가 현재 됐죠. 이와 같이 되면 그럼 60%도 과점 주주니까 여기가 최초 과점 주주가 됐고 그럼 최초 과점 취득세는 없죠. 설립이니까. 그래서 과점 주주고 여기는 과점 주주가 지분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분이 증가하면 이때는 증가한 비율만 과세 그랬죠. 증가한 비율만 과세. 그래 60%에서 70% 됐으니까 증가한 비율 10%만 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10%가 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법인의 재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가 곱하기 취득세 과세 대상 총 가액에다가 곱하기 지분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10억 곱하기 10% 오게 되니까 얼마 됩니까? 1억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런 37번 같은 문제가 유사하게 그대로 나와. 그 대신에 거기에 위에 그 법인의 재산, 건물이나 차량, 토지, 현금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 주식 비율이 바꿔지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꿔지든 주식 비율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법인의 재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37번 문제. 그래서 그와 같이 되고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죠. 1번. 만약에 비율이 틀려지면 이제 그 숫자가 틀려지게 돼. 잘못되고. 그러니까 37번은 1번. 거기에 나와 있는 38번에 보게 되니까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개인과 법인의 경우는 얼마인가 그랬죠. 취득세 과세 표준을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해라 그랬죠. 그럼 자료를 보게 되니까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전후로 지목을 변경했다겠죠. 지목 변경이야. 지목 변경.
그러면 먼저 38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했죠.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돼. 지목이 바꿔졌을 때는 첫째로 증가한 가액으로 신고가액이다 그랬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나쁘니까 전부 다 신고가액이야. 신고가액이 돼. 지목이 변경이 되면 신고를 증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됐죠. 임야가 전으로 변경이 됐다. 임야가 농지로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증가한 가액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바꿔지면 가액은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가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놨어.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마이너스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빼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 결과적으로 1번 증가한 가액을 이와 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이 금액으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전을 빼주면 얼마가 증가했는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입증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입증이 되면 2번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번으로 해야 되죠. 토지의 지목 변경할 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가 칠판에처럼 이론적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숫자로 물어봤죠. 과세 표준이 얼마냐? 그러면 자료를 보게 되니까 임야가 전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다. 법인 장부에 기재된 소요된 비용은 8천만 원이다. 시군에 신고한 가액은 6천만 원이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이 1억이고 변경 후 시가 표준액 1억 7천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게 과세 표준을 결정한 방법대로 거기서 찾아서 결정을 하시면 돼. 그러면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로 구분을 했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개인일 때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입증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개인일 때는 1번으로 해라는 뜻이고, 법인일 때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법인장부 입증이 되니까 2번으로 해라 이런 뜻이야. 내용. 개인으로 할 때는 증가한 가액으로 신고가액이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을 빼야 되니까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원이죠. 변경 전은 1억 원이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개인인 경우 과세 표준은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법인장부에 기재된 소요비용이 8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8천만 원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주 보고 익혀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풀어본 유형의 문제가 유사하게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 과세 표준 결정하는 방법, 개인인 경우는 그와 같이 시가 표준액 갖고 계산하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39번을 보게 되면 또 다음은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자, 취득 시기 전번 시간에 공부했죠. 취득세 취득 시기.
취득 시기 다 공부했죠. 복습을 해왔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약일이 4월 20일이고 연부금액이 나와 있고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나와 있고 연부기간 자금사정으로 2017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의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시가 표준액은 1000만원이다 그랬는데 역시 거기를 놔두고 여기 보시고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를 물어봤죠. 취득 시기. 그러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를 먼저 알아야 돼. 연부로 취득하면 취득 시기는 취득일이 언제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겠죠. 연부로 취득하면 매년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나머지가 기억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부가 뭐인지 알죠? 취득을 하고 몇 년 동안 대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그러면 매년 연부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매년 돼요. 매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돼. 항상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이다 겠죠. 그러니까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매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되 등기를 먼저 했으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등기를 취득일로 해야 된다. 그래 어디서든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부로 취득의 취득 시기죠. 그러면 또 취득 시기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과세 표준 물어봤죠. 연부로 취득했을 때 과세 표준은 역시 매년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매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과세 표준도 매년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돼. 그런데 거기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 연부금액이 된다 이 말이야. 매년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다. 그래서 계약상이 아닙니다.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고 매년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39번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거기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자료를 보게 되니까 계약서상은 6월 1일 있죠 지금. 근데 자금사정으로 6월 20일 날 지급했으니까 2017년 6월 20일이 취득일이고 뭐 등기를 먼저 한 것은 없지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연부금액인데 연부금액은 지금 1200만원인데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러니까 약정금액은 1년치가 200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상 연부금액은 200만원이 돼 연부금액이. 근데 그 자금사정으로 2017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사실상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원이니까 과세 표준은 100만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이런 말로도 물어보고 뭐 숫자로 물어보나 어떤 것으로 해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갖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취득 시기는 6월 20일이고 과세 표준액은 100만원이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200만원인데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죠. 약정은 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얼마뿐이 안 된다. 100만원뿐이 안 되니까 100만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문제를 익혀서 시험 문제 이런 유사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도록 그걸 문제를 잘 익혀 두셔야 돼. 안 되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잘 외워둔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숫자가 바꿔지거나 약간 내용 바꿔져서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알았죠? 이런 사례 문제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거기가 40번은 X하고
과세 표준 문제가 전부 끝났죠. 과세 표준이. 그리고 5절 가니까 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취득세 전번 시간에 과세 표준을 공부했고 일부 남아있는 것을 오늘 정리를 했고, 요약집을 한번 보면 요약집에서 과점주주 과세 표준 결정이죠. 과점주주. 과점주주 비율 계산한 것이 저기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과점주주는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과점주주에서 23페이지에 박스 보게 되니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랬죠. 과점주주는 항상 주식 비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1인과 특수관계인은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무를 져야 된다. 그리고 아래 과점주주구면 주주 한 명과 그와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계지 합계에다 밑줄을 하고, 그래서 주식 비율을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주식 비율을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누구와 합산이냐 그러면 주주 1인과 그 사람과 가족 친인척을 합산한다 이 말, 특수관계인. 그래서 비율이 50%를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 그랬죠. 100분의 50 초과에다 밑줄. 그래서 50%를 초과해야 과점주주가 된다 그랬죠. 2번에 보면은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가 없다. 그리고 3번에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랬죠.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아래 박스 1번 설립시 5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취득세 없다겠죠. 왜 없습니까? 설립이니까. 설립. 2번에 설립시 지분 45%에서 증자시 10%를 추가 취득한 경우겠죠. 그래가지고 55%가 되었다. 그러면 45%는 과점주주 아니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5%가 되었죠. 10% 취득해서. 그럼 55%가 최초가 되는 거예요. 최초. 그래서 뭔 말이냐면 과점주주가 45%에서 10% 취득해서 55%가 되었다. 여기가 과점주주죠. 50% 초과니까 여기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55% 전체 비율에 대한 과세다. 55%. 알았죠? 55%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3번에서 40%에서 증자시 추가 취득하여 55%가 되었다. 거기도 최초 과점주주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입니까? 55% 과세 똑같죠. 처음으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 4번에 보면은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한 경우, 1번 반가로 1번의 박스를 보면 55%에서 증자로 취득가 60%가 됐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이제 55%에서 60%가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최초지요. 최초. 여기가 최초. 그럼 60%는 최초 아닙니다.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고, 그러면 60%일 때는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 비율만 과세. 그러니까 몇 프로만 과세입니까? 5%만 과세. 아까 했던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했는가 최초로 됐는가. 최초 됐으면 전체 비율이고, 잘 받아야 됩니다. 비율 계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4번의 반가로 2번 아래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 그랬죠. 5년 이내 삭제 없앴죠. 삭제하고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5년 이내 5년을 계산을 했는데 5년이 삭제됐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년 기간 제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내 박스에 60%에서 55%로 되었다가 5년 이내에 삭제됐다겠죠. 삭제시키고 58%가 되었다. 그러면 기간 제한 없이 지금 60%에서 몇 프로 되었다가 55% 되었다가 그랬다가 58% 됐죠. 58%. 이와 같은 경우는 자, 첫째로 여기가 최초 과점 주주가 됐고 그러다 지분이 감소됐죠. 지분이 감소되면 취득세는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55%, 58% 다시 지분이 증가했죠. 증가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때 58%가 되었을 때 최초 아니죠. 지금 이미 과거의 과점 주주니까. 과점 주주가 지분이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이와 같이 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기간 제한 없이 과거 과점 주주 전부 봐서 최고 지분이 얼마인가 본다. 과거 최고가 얼마입니까? 60%지요. 그래서 최고 지분 1억에 봐야 돼. 60%에서 58%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지분이 감소됐죠. 취득세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5년 기간 없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없다. 2번 60%에서 55% 되었다가 5년 이내 삭제하고 70%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60%에서 55% 되었다가 70%가 됐다. 그러면 70% 됐을 때 과거 최고가 얼마입니까? 60이었죠. 60에서 70% 된 것으로 얼마 과세입니까? 10% 이렇게 과세가 된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과거 최고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감소 없이 계속 증가만 했으면 증가한 비율만 계속 과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3번은 5년 이후는 없으니까 삭제되면 2번 3번이 똑같으니까 3번 삭제시키고 박스에 3번 5번에 재차 과점 주주 나와 있죠. 거기는 뭐냐면 아래 박스 1번에 보면 60%에서 30% 되었다가 80% 됐죠. 그러면 지금 1번을 보니까 60%에서 30% 되었다가 몇 프로가 됐습니까? 80% 됐죠. 여기 비율을 보게 되니까 과점 주주죠. 지금 60% 과점 주주. 그러다 30% 되니까 지분이 감소하면 취득세는 없고 그랬다가 다시 지분이 증가했죠. 근데 문제는 연업모고 이걸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감소했어도 과점 주주고 여기는 과점 주주가 아니죠. 그래 여기는 과점 주주 아니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개정이 되니까 연업이나 연업은 똑같아져 버려요. 과거에 과점 주주가 얼마였습니까? 60%에서 80% 이렇게 된 것으로 전부 다 봐야 돼요. 재차도. 알았죠? 그래서 30%에서 80% 된 것으로 과세가 아니라 과거의 과점 주주에서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과세다. 그리고 60%에서 80% 된 것으로 보니까 20% 과세죠. 20%.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1번의 재차 과점 주주. 그 다음에 2번 보면 60%에서 30% 되었다가 55% 됐죠. 그럼 여기가 55%이면 과거의 과점 60%였죠. 60%에서 55% 된 것으로 봐야 되니까 감소됐죠. 취득세는 없다. 그래서 거기 5번까지 과점주주 그 비율을 계산을 못 하시면 안 돼. 알았죠? 그리고 요약집 뒤로 쭉 넘겨서 저기 29페이지 6절 세율 나와 있죠. 세율. 취득세 세율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시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세 세율이다 이 말이에요.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가 3문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잘못하면 세율이 두 문제 나올 때도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취득세의 세율은 무조건 한 문제는 기본으로 출제가 되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세율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을 우리 지금 부동산 중에서 뭐 농지를 취득했을 때, 뭐 상가를 취득했을 때, 뭐 주택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 어떤 걸 취득하더라도 세율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뭐 무상에서 증여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뭐 건물을 신축하면 또 원시 취득이죠. 그랬을 때 취득 좌우지간 어떤 재산을 취득하든 취득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취득세 세율을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취득세의 세율은 첫 번째로 표준세율이다 그랬죠. 표준세율. 뭐 일정세율이나 그런 것 아니고 표준이 되는 세율이다. 그러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겠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0% 탄력세율이다 이런 말을 쓴다 이 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다 꼭 그래야 되고, 그럼 표준세율이 뭐냐면 제목 그대로 표준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전국 표준을 정해줬다 이 말이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을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은 50% 범위 내에서만 올리고 내리고 해서 실제 적용을 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보면 세율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전부 다 어떻게 쓰고 있냐? 표준세율을 그대로 쓰고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게만 알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취득세는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 범위 내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있다. 알았죠? 50%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취득세 세율을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박스를 그릴 줄 알아야 되죠. 거기에는 요약집에는 두 번째 박스에 기준세율 나와 있는 박스 찾았습니까? 기준세율 나와 있는 박스. 그래서 아직 그걸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은 반성하고 오늘 이걸 안 보고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가 4칸입니다. 4칸. 그리고 여기 4칸은 위아래 2칸으로 나눠지고 여기 한 칸이 있고, 여기가 기준세율이고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무상으로 취득, 무상에서 증여가 먼저 나오고 상속이 나중에 나오고, 증여 상속. 그리고 원시 취득을 했을 때,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돼. 그러면 기준세율이 얼마냐? 2%입니다. 기준세율 2%. 그리고 유상취득도 2%. 증여는 유상보다 조금 낮은 1.5%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 박스는 요 3개만 외우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보고 채워 넣으면 돼.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 넣으면 되냐 그러면 여기 증여까지 해서 암기하고, 그러면 2% 1.5만 외우면 되죠. 그러면 상속은 증여고 상속이죠. 무상취득인데 증여는 생전에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라고 하고, 돌아가시고 이전을 받으면 상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법을 적용할 때 여기는 살아있을 때 한 것이고 여기는 돌아가시고 한 것이고, 돌아가신 것은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합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돌아가신 것은 마음대로 못 하지요. 돌아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잘 봐둬야 돼. 위험한 사람이야. 잘못하면 뛰어내리고 이럴 사람이다. 그래서 사망은 마음대로 한 것 아니니까 여기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래서 세율도 여기가 훨씬 높고 여기가 낮아.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 나냐? 절반입니다.
그럼 1.5의 절반이니까 1.5의 절반이면 0.75죠. 딱 나누니까. 복잡하니까 반올림해서 0.8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상속과 이건 똑같아. 두 개 나란히 0.8이고 여기도 상속의 세율이고 똑같아. 0.85고 똑같이 나란히 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위 칸의 아래가 절반이에요. 절반. 2%의 절반 얼마입니까? 1%. 1.5의 절반 0.8. 0.8의 절반은 0.3. 0.4지 원래는 0.4인데 상속은 돌아가신다겠죠. 사망이요. 4가 또 나오면 두 번 나오면 두 번 죽는 것이니까 4를 여기를 안 쓴다. 그래서 절반 0.4인데 0.3으로 이렇게 세율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0.3이니까 여기도 0.3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박스는 외우기 쉽죠. 2% 1.5만 외우고 나머지는 절반씩 이렇게 하면 돼. 그 두 개 나란히 똑같고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상에서 두 칸이 나와 있는데 2% 높고 아래 1% 낮죠.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부동산 중 농지가 세율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농지가 아니면 2% 적용하고, 증여를 받았을 때는 높고 낮고 그러죠.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낮고, 비영리가 아니면 높고, 상속은 유상하고 똑같아.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요놈 적용하고 농지가 아니면 이렇게 적용하고, 원시 분할에서 순서대로 먼저가 원시고 아래가 분할이고 이렇게 돼. 알았죠? 원시 처음이 먼저고 분할이 나중이고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이고 요놈이 등기에 대한 세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져서 지금은 취득세 그런다겠죠. 그런지 알고 있죠? 오늘 개정된 것도 모르면 안 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옛날에 개정되기 전, 지금 현재 개정된 후,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내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내고, 등록세가 뭐냐 그러면 등기에 대한 세금,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의 종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또는 뭐 부동산 설정에 관한 등기, 그리고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다 옛날에.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취득세와 그리고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등기,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또 취득해서 바로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니까 성격이 비슷한 세금을 두 번 나눠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놔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바로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내라 이 말 한꺼번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취득세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갖고 지금은 뭐라 그러냐 취득세라고 해갖고 세목으로 두 개를 합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변경, 소멸은 등기 중에서 요놈만 이쪽으로 왔고 설정, 변경, 소멸은 등록면허세로 내. 등록 두 번째 취득세 끝나면 우리 공부는 등록면허세. 그래 이걸 잘 알면 등록면허세가 뭐인지 알겠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중 취득에 관한 등기 빼고 설정, 변경, 소멸 등기 종류 암기해야 돼. 등기의 종류, 취득에 관한 등기, 취득에 관한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 취득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로 합해졌고 설정, 변경, 소멸은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낸다. 알았죠?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등록면허세가 바로 이런 세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스를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개정되기 전에 요놈이 뭐이냐면 취득세 세율이에요. 이게 취득세 세율. 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 2%. 그리고 요놈이 뭐입니까? 취득에 관한 등기 세율이고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그걸 내가 나눠놨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써주면 된다.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농지가 아니면 몇 프로입니까? 4%. 농지면 3%. 정의받으면 얼른 더하니까 얼마? 3.5. 비영리사업자면 2.8. 상속은 2.8, 2.3. 원시취득, 부동산 원시취득은 2.8, 2.4. 공유물을 분할하면 2.3%입니다. 2.3%.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에는 요놈을 전부 다 요놈에다 각각 2%씩 다 더해주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저 박스를 못 외우시면 안 돼. 시험 문제 나오면 박스를 그려서 답을 찾아야 돼. 가장 취득세 세율에서 쉬운 문제죠. 요놈에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면 총론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을 했다. 주택을 유상이면 주택은 농지가 아니죠. 농지가 아니니까 주택이니까 4% 돼야 되죠. 원래 주택은 4%로 세금을 냈습니다. 상가도 4%, 주택도 4%, 농지가 아니면 다 4%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개정해서 주택은 유상취득에서 주택만 봐주겠다. 그래서 4%가 아니라 지금 현재 1%, 2%, 3%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이 1%, 2%, 3%야. 그러면 1%가 어떤 경우냐? 6억 이하,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일 때. 6억 이하면 적은 주택이다. 그래 소형주택이니까 봐주겠다. 이렇게 되죠. 2%는 9억 이하, 6억을 초과하고 3%는 9억을 초과하면 그래서 가격이 높은 주택이면 면적이 넓은 걸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9억을 초과하면 3%를 적용하겠다. 3%여도 원래 4%인데 좀 낮죠. 그러니까 주택만 따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없었을 때는 주택은 4%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4%면 아파트를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1억이면 1억에 4%면 취득세만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근데 지금 얼마뿐이 안 됩니까? 1%니까 100만 원뿐이 안 돼. 근데 그것도 지금 많다고 뭔 취득세가 많냐 그러죠. 그런 사람은 4%로 그냥 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취득세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업을 하면 이런 걸 알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뭐 주택을 2억 주고 샀는데 뭔 취득세가 200만 원이나 되냐? 그러게 하면 상가는 4% 해갖고 상가가 2억이면 80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적다 많다고 안 하죠.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설명을 공인중개사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맞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76페이지 문제 세율 41번은 X하고 42번을 보게 되니까 다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죠. 비과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에 보면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랬죠. 적용을 해야 돼요. 상속이니까 여기를 적용을 해서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니까 2.3%지요. 그래서 1번이 맞냐 틀리냐 본다. 2.3% 1000분의 23은 2.3% 맞죠? 지방세 세율은 1000분율입니다. 퍼센트로 우리가 할 때는 응용해서 2.3% 이렇게 하지만 법대로 표시하면 1000분의 23 그래. 100분율 아닙니다. 100분의 그러니까 2.3%는 100분율로 하면 100분의 2.3 그래야 돼. 근데 100분율로 표시하지 않고 1000분의 23 그런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겠죠? 분수위가 소수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만약에 100분율로 표시하려면 2.3%면 100분의 2.3 그래야 되니까. 근데 1000분율로 하니까 1000분의 23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해하죠?
그래서 법대로 오면은 지방세는 천분율로, 국세는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국세는 세율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국세는 백분율로, 지방세는 천분율이니까 2.3% 외웠는데 천분의 23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 안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응용해서 그러면 2.3%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법대로 오면은 천분의 23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랬죠? 증여니까 비영리 사업자니까 2.8% 그래야 된다 이 말. 맞죠? 3번에 개인이 상가 건축물을 위자료로 지급받은 경우, 3번 잘 보시고, 자, 건축물이죠. 상가 건물. 그런데 위자료로 상가 건물을 받았다. 위자료를 상가 건물로 받으면 위자료의 대물 변제입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까? 상가 건물로 받습니까? 무엇이 원칙입니까? 준대로 받습니까?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주고받고 해야 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1억을 빌려줬다.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까? 상가 건물로 받아도 됩니까? 현금으로 받아야 된 거예요. 원칙이.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 다만 서로 협의가 되면 상가 건물로 줘도 되고 아파트로 줘도 되고 그래. 협의가 되면. 그러니까 위자료를 5억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5억이니까 야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너 지금 장난하냐 그래야 돼.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 존말할 때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가 건물에다 가압류해야 돼 이제. 그래가 받으면 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줄 사람이 사정해야 돼. 야, 현금이 없으니까 건물로 좀 받아주라. 그러게 하면 받을 사람이 승낙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가 건물 팔아갖고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런데 위자료를 상가 건물로 이렇게 받은 것은 협의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위자료를 줄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상가 건물을 판 것하고 똑같다. 받은 사람은 뭐입니까? 유상취득이에요. 유상취득. 유상취득을 설명하려고 온 겁니다. 위자료를 상가 건물로 받았으니까 돈 안 주고 받았다 무상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잘 보시고 잘 눈여겨봐도만 잘못 오면 시험 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 1번이나 2번은 틀린 사람 없어요. 이놈 보고 그대로 적용해보면 되니까. 알았죠? 3번 위자료를 상가 건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유상취득입니다. 유상취득이니까 상가 건물이니까 4% 그래야 되죠. 4% 맞죠?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해. 거기도 잘 보고. 교환은 부동산을 교환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교환하면은 돈 주고받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무상이다 그러면 안 돼. 유상이요. 유상. 내 부동산을 상대편에게 주고 상대편의 부동산을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주고받고 한 겁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고받고 안 오고 부동산으로 주고받고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4번도 잘 보고. 그럼 유상이고 교환은 쌍방 모두 다 유상이고 농지지요. 농지. 그래서 농지를 유상취득이니까 3% 그래야 돼. 알았죠? 3%. 그래서 틀렸죠? 4%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신탁재산인 토지, 농지가 아니다.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이 되니 5번도 잘 보시고. 뭔 말인가를 먼저 보면 신탁 맡긴 거죠. 신탁한 토지가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신탁에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 신탁이라는 자체가 복잡하죠.
신탁법이 복잡하죠. 그런다고 해갖고 세법에서도 복잡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세법에서는 간단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 맡기고 나무 부동산을 맡았고,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그러죠. 이렇게 있는데 A의 부동산을 B에게 맡겼다. 그래서 맡긴 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신탁 개시 그럽니다. 개시. 그래갖고 맡겼다가 찾아왔다 그러면 뭐입니까? 신탁 해지 그래. 그래서 항상 신탁 개시 해지. 신탁 개시는 맡겼고, 신탁 해지는 맡겼다가 찾아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부동산을 맡겼다가 그 신탁 방법에 따라 약간은 차이 있지만 그대로 부동산 맡겼다가 끝나면은 약속 날짜가 되면은 다시 갖고 오면 돼. 그래서 신탁 개시 해지. 그래서 신탁 개시나 해지는 비과세입니다. 1번, 2번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래서 이건 단순히 맡기고 맡겼다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가 된 것이다. 알았죠?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전번 시간에 했죠. 국가 등에 대한 취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 저런 개시 해지, 그리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임시건축물, 공동주택의 개수, 취득세 비과세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 또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책 찾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해보고 다음에 나오면 또 하고 아무데나 나오면 안 보고 해보고 이걸 연습 많이 해야 돼.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나오면 안 보고 해보고, 그런 걸 안 보고 해보고 해야 7월 8월이 되고 9월이 되면 암기도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취득세 비과세 그러면 책에 있는 거 없는 것도 보고 암기도 안 보고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 10월 달이 돼도 취득세 비과세 정리가 안 돼. 지금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보고 해본 걸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게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 잘 보시고, 신탁법에는 신탁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 신탁 개시 해지. 그래서 이걸 말로 바꾸면 위탁자로부터 누구로 갔습니까? 수탁자로 이전이 되면 비과세,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된 것도 비과세. 요놈에다 비과세 하나 추가, 비과세에서 하나 추가하게 되면 이것도 있어. 수탁자가 변경, 다음에 이제 수탁자 변경, 이것도 비과세예요. 수탁자가 변경된 것도 비과세. 수탁자 변경 알았죠? A가 B에게 맡겼는데 B가 수탁자가 B였는데 B에서 누구로 바꿔졌다? C로 바꿔졌다. 그러면 수탁자만 바꿔진 거죠. 그대로 바꿔지니까 이것도 역시 비과세. 근데 거기는 방금 나온 것은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이 됐죠. 수익자에게 이전이 됐다. 이것은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돼. 과세가 되되 수익자가 C였다. 그러면 C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 유상취득으로 봐야 된다. 알았죠? 유상취득의 세율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5번은 신탁재산인 토지가 농지는 아니다 그랬죠?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유상 승기취득으로 봐야 돼. 제3자에게 이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은 농지가 아니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4% 그래야 되죠. 4%. 그래서 답은 4% 맞죠? 5번도 세율의 적용이니까 보시고 42번. 그 다음 뒤로 넘겨서 43번 X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44번에 보게 되니까 다음 중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는 비과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한다. 1번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와 증축한 경우. 건물을 신축이 뭐인지 알죠? 새로 신축했고 증축 알죠? 그래서 다만 신축은 전체 금액이 과세 표준을 해서 계산하고 증축은 증가된 것만 과세하면 되죠. 그러게 하되 여기 보면 신축과 증축은 전부 다 뭐입니까?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두 개 다 세율이 얼마 돼야 되냐? 2.8% 됩니다. 두 개 다 똑같다. 2번에 보면은 개인이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와 비영리 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적용. 개인이 건물을 상속 건물이니까 2.8이죠. 2.8.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았죠. 비영리 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영리 법인이니까 2.8%. 똑같죠. 2번도 같고.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돼. 3번에 상가 토지를 교환 또 나와 있죠. 교환은 유상이라겠습니다. 유상, 교환은 유상, 쌍방 모두 다 유상. 상가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그럼 유상 취득이니까 거기가 상가 토지니까 농지 아니죠? 4%예요, 4%. 오른쪽 경우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도 유상이죠. 경매도 유상이니까 농지 아니면 4% 맞죠? 그래서 3번도 두 개 다 4%짜리. 4번에 합유물을 분할 경우, 그럼 합유물 분할은 분할이죠. 분할이니까 여기에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 다 분할 똑같아. 2.3%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농지 매매는 유상이니까 몇 프로? 3%죠. 그래서 4번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4번이. 예? 분할 취득 2.3%, 농지는 3%. 그러니까 세율이 서로 다르다. 알았죠? 4번이 서로 달라. 다른 경우는 답은 4번이에요. 5번에 공유물 분할은 얼마입니까? 2.3이라겠죠? 그리고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니까 얼마입니까? 2.3%.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입니까? 4번. 해답에가 5번으로 나와 있구만. 5번.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답을 4번으로 고칩니다. 이건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고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 5번은 맞고, 그 다음 45번은 X, 46번으로 가게 되니까 지방세법상 주택을 신축입니다. 세율 적용. 주택을 신축, 취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로 오른 것은 그랬죠. 자, 주택을 신축이니까 신축은 뭐입니까?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저 다르게 적용하면 안 돼. 원시취득이니까 2.8% 그래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알았습니까? 또 거기가 10억 원이니까 또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건방지고 9억 초과해서 3% 이렇게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험 보러 가서는 혼자 해야 돼. 혼자 마음대로 해본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법대로 딱딱 적용하는 연습 안 하면 공부는 이렇게 해놓고 힘들게 해놓고 시험 보러 가서는 기분 난 대로 답을 써버려. 그러게 하니까 알고도 한 절반은 틀려보고 이러기 와. 그러니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수 안 하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 이런 것도 실수해갖고 틀려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고 적용 안 하면 연습 많이 안 하면 실수해 전부 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온 문제는 거의 없어. 알고 틀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수 안 하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암기할 건 물론 암기하지만. 47번에 보면 갑은 2016년 7월 20일에 을소유 대지의 거주용 단독주택을 1억 원에 신축한 후, 거기까지 뭔 말인지 알았죠? 갑은 을소유 토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나무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신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무 땅에다가 단독주택 신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락만 하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고 2017년 3월 15일에 시가표준액 5천만 원인
주택 부수 토지를 7천만 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그랬죠. 47번은 내용상으로 좀 하면은 부족한데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갑이 을의 토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신축을 했다. 주택이죠. 이건 누구 거냐면 갑 거예요. 갑. 건물은 갑 소유고 땅은 을 소유고 그랬는데 갑이 을의 토지를 취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따로 샀어 그 토지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시가표준액 5천만 원인 주택 부수 토지를 7천만 원으로 유상에 취득했단 말은 지금 좀 거기가 그 문장이 좀 빠져 있는데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을 소유 토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다 좀 있다가 갑이 을의 토지를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을 소유 토지를 산 겁니다. 남의 걸 산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유상취득이니까 유상취득인데 이 토지가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지만 산 것으로 봐야 되냐 주택의 부수 토지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면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고 주택의 부수 토지를 안 보면 그냥 4%를 적용을 해야 되고 농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47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외우셔야 돼. 이것도 세율 적용해서 나와. 세율 적용해서. 그래서 나무 땅에다가 주택을 신축하고 나중에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을 하셔야 돼. 그럼 몇 프로 적용해야 됩니까? 4%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율은 4%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이 5천인데 7천만 원에 샀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7천만 원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무조건 7천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7천만 원 해야 되고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해야 되고 4%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7천만 원 곱하기 4%게 된 47은 28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걸 잘 봐두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이 지문으로도 나와. 지문으로. 여기는 이제 취득세가 얼마냐 그랬는데 세율을 적용 유상취득에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 취득으로 4% 적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주택과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다 합해서 전체 가액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죠. 유상으로 취득하면 이걸 적용해야 맞는 거예요. 토지 건물 다 합해서. 뭔 말인지 알았죠? 근데 이와 같이 나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물은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고 원시취득. 알았습니까? 신축했으니까 나중에 땅만 사면 땅은 몇 프로로 해야 된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만 안 되고 유상취득의 세율,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가 지문으로 또 나오니까 그때는 아는 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48번은 X하고 49번 나와 있죠. 자,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이 된다. 황금세율은 전부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이 돼 차등 비례세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누진세는 없습니다. 전부 다 비례세율이 돼 차등이에요. 차등.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이다. 2번에 동일한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겠죠.
전부 다 그럽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우리 세법에서는 하나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에 대한 그 중에서 높은 세율만 적용한다. 3번에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유물일 때는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3번도 정확히 하려면 3번 지문에다가 마지막에다 가로하고 주택 제외. 주택은 이러면 안 됩니다. 주택은 과와 같이 해서 주택은 토지와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4번에 보게 되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이 아까 그거예요. 지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고 주택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을 했다. 그러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했다. 그 땅을. 그러면 생략되어 있죠. 토지는 내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 유상취득의 4%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5번에 건축, 신축, 재축은 제외하고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5번은 맞죠? 건물을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물을 고치고 수선하고 면적이 증가하면 면적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을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5번도 면적 증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수 건물을 고치고 수선한 경우 적용 방금처럼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취득을 적용하고 만약에 면적 증가가 없으면 원시취득을 적용하고 면적 증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원시취득 아니지요? 원시취득 적용하면 안 돼.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건물을 고치고 수선했는데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취득의 세율 2.8%를 적용하고 면적 증가가 없으면 이럴 때는 변경등기예요. 변경등기. 알았습니까? 등기가 등기를 하려면 변경등기. 등기를 안 하려면 건물을 고치고 등기를 하지 않거나 하면은 변경등기. 알았죠? 좀 이따가 세율의 특례에서 나온다. 자, 변경등기는 여기에 변경등기는 있습니까? 취득세 세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2%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특례에서 좀 이따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것 건물을 고치고 수선했을 때 저와 같이 면적이 우선 면적 증가하면 보조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2.8% 알아두시고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는 등기가 변경등기니까 변경등기는 여가 있죠.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내죠. 취득세에는 등기에 대한 세금이 없어. 여기에는 순수한 뭐만 낸다? 기준세율 2%만 낸다. 그래서 세율의 특례에서 다음에 나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세율에 1번의 표준세율 전부 끝났죠. 이걸 적용은 어떤 형태가 나오든 할 수 있는 표준세율을 암기하고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시험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세율의 특례 나오죠. 쉬었다가 세율의 특례부터 하겠습니다.